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높아졌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오늘 코스닥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기대감,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든가 코스닥 3,000포인트 비전 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필이 됐고, 특히 이 과정에서 코스닥 쪽에 어떤 기대감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좀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FMC 같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일정 확인하려는 심리, 그리고 5,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경계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1,000단이 넘어갈 때마다 한동안 좀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어떤 관세 이슈, 그다음에 이란 관련된 지정학적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제기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좀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팔아서 코스닥으로 넘어갔는데,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닥 순매수 규모는 사상 최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기록했던 사상 최대 매수를 거의 3배 정도까지 더 매수를 해버려가지고 뭐 역대 최고 기록을 연이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가운데 코스닥의 대부분 업종이 다 올라가는, 뭐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제약, 그러니까 뭐 업종 중에서 딱히 하락한 업종 없이 대부분 다 올라가서 그냥 오늘은 코스닥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는 그냥 그랬어요. 뭐 아시아 올라간 나라도 있고 이제 빠진 나라도 있고 한데, 뭐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크게 특징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심스럽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특히 미국에서 FMC 회의, 뭐 빅테크 실적도 있고, 뭐 트럼프가 여기저기 또 관세 압박하고 뭐 이런 뉴스들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투자자들이 지켜보자, 일단 뭐 보고 나서 판단해보자, 이렇게 신중했는데, 우리 증시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선 이제 코스피 시장은 우선 이제 이게 코스닥이 올라가는 첫 번째 이유기도 하는데, 아침에 제가 보여드린 차트죠. 코스피 지수가 1,000단이 넘어갈 때, 그러니까 3,000포인트 넘어갈 때, 그리고 4,000포인트 넘어갈 때, 그때마다 시장에 좀 2달 정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5,000 넘어갈 때도 비슷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오늘 초반에도 5,000 넘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초반 이후에 또 밀렸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름 때도 그랬고 지난번 가을 때도 그랬고 1,000달이 넘어갈 때 시장이 좀 고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일단 좀 한숨 돌려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번 주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보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놀 때 뭐 봐야 되나 이렇게 봤더니 코스닥이 낫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도 오늘 소형업종 지수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지수 대비 압도적으로 좋았던 대형주, 중형주 팔고 코스피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코스닥 오늘 7%나 급등을 했거든요. 거의 7.1%나 지수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이 종가가 어느 정도 위치냐면, 그러니까 이게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볼 때 1060포인트는 IT 버블 2000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0년대면 그때 닷컴 버블, 뭐 IT 버블, 뭐 그런 이야기 한참 나올 때잖아요. 그때 떨어지면서 깨고 내려왔던 그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그러니까 거의 2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엄청나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시장에 영향을 준 뉴스를 보면 일단 코스피 쪽은 좋은 거 나쁜 거 엇갈렸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것 쪽으로 주로 반영이 됐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한테 막 중국하고 어떤 좋은 관계 맺으면 우리 너희 나라에 관세 100% 부과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오니까 쟤 또 시작이구나. 여기에 이제 이란 군사작전 관련된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게 있었고, 또 수급에서는 은근히 좀 기대했던 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좀 높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뭐 단독 딱 달고 그런 뉴스 나온 거 있었는데, 국내 주식 비중 관련해서 논의하지 않는다, 공식 의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기대감이 있었던 투자들 입장에서는 코스피는 5,000을 넘길 만한 뉴스는 일단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물론 이제 장 초반에 삼성이 이제 HBM4를 다음 달에 이제 엔비디아에 첫 번째 공급한다더라,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고, 이게 초반에 삼성전자를 올렸는데, 다만 이제 이게 또 초반 넘어가면서 삼성전자 눌렸고,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거의 뭐 독점하던 흐름에서 깨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오늘 하락하고 이게 코스피 지수를 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삼성 SDI에서 그 현대차
관련해서 현대차에서 만드는 이제 로봇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삼성 SDI가 주가가 나빴던 건 아닌데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보다 그래? 그럼 관련주는 코스닥이 더 좋아. 뭐 이렇게 되면서 코스닥 쪽으로 다 집중을 하는 그런 뉴스로 작동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쪽으로 뉴스를 놓고 보면 첫 번째 이제 코스닥 1000 돌파하면서 3000 스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왜 갑자기 3000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역대 가장 높았던 게 2920입니다. 사실은 2920이 아니라 290이에요. 왜냐면 2004년도에 지수가 100 단위로 되는 건 너무 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2004년도 1월인가에 곱하기 10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수를 10배를 그냥 뻥튀기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지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오늘 뭐 1000스탁 넘어갔다고 하지만 사실 옛날식 지수로 따지면 지금 1100이에요. 100. 예, 그냥 100 된 겁니다. 100. 그러니까 그 옛날 사상 최고치 넘어가려면 옛날 지금식 기준으로 치면 2920이었기 때문에 3000스탁을 가야 사상 최고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펼친 거고. 근데 투자자들 생각에는 코스피가 설마 했는데 5000이 왔으니까 그러면 저 정책 가지고 올라간다라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자극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코스닥 대형주들이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서 오늘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그 사이드카라는 건 그 150 지수에서 선물이 6% 이상 올라가는 거 코스닥 기준으로는 그럼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발동이 되면서 오늘 코스닥이 이례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참고로 예전에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됐을 때 종가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2018년도 이후에 그때 이제 기준으로 제가 쫙 뽑아봤더니 이번 이전까지 7번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4번 오르고 이제 빠진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수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되면 보통 이제 그 다음 주까지 이 랠리가 좀 이어지는, 물론 이제 그게 그 다음 달 뭐 쭉 하고 이어지는지 여부는 불투명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나면 직후에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한동안은 조금 더 가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오늘의 매수 사이드카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뭐 매수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코스닥은 사실 뭐 다 올라서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서 특징주 따지긴 그렇고 이제 조금 부진했던 종목들을 같이 놓고 보면 하이닉스는 오늘 4% 빠져서 밀렸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한 뉴스는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가 몇 년 후가 되면 시가총액 2,000조를 바라보도록 기대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근데 제가 저 얘기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액면 분할하겠다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만약에 시총 2,000조 간다라는 거는 주가가 그 200만 원 가까이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200만 원이면 누가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향후에 하이닉스 주가를 10분의 1로 낮추거나 아니면 50분의 1로 낮춰서 액면가를 500원 또는 100원으로 떨어뜨려서 하이닉스가 더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하겠다는 의미겠구나라는 식이 되더라고요. 언젠가 이거는 머지않은 시기에 하이닉스 액면 분할 가능성도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역시 오늘은 부진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동안에 많이 오르고 대형주 쪽 팔아가지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가다 보니까 코스닥 대형주 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레버리지가 23%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는 웬만한 건 다 10% 넘게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니까 2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의 대형주들은 어지간한 건 다 10% 넘게 올라간 뭐 엄청난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종목들 보면 코스피는 대형주 중에 플러스 난 거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오늘 27포인트를 깨먹었죠. 그렇게 이제 깨먹은 모습이 나왔고 대형주는 오늘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고 반면에 코스닥은 시가총액 그 50위 중에서 현대무백스 하나만 빠졌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 쪽은 이제 대부분 다 올라갔고 시가총액 2위부터 5위까지 종목이 평균 상승률이 2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오늘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팔고 코스닥 샀는데 시장 전체로 보면 매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 샀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기관이죠. 기관이 오늘 금융투자가 2조 1천억 들어와갖고 2조 6천억인데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연기금하고 투신도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샀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관이 코스닥을 순매수한 규모가 사상 최고였거든요. 최대 1조 원 들어왔었는데 오늘 그 기록을 한 방에 넘겼어요. 2조 6천. 저는 이 기록은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기관이 2조 6천억 사는 날이 저게 가능한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보기 힘든, 예,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인 수준의 어떤 데이터가 나온 날이었고, 이게 이제 결국에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금융투자 매수는 제가 보기에는 순수 기관은 아닌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이 ETF 매수한 게 금융투자로 잡힌 거라서 개인 큰 손들이 샀다. 그리고 이제 ETF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대형주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 매매했나 봤더니 외국인들은 오늘도 현대차는 팔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 팔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를 워낙 많이 팔긴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았죠. 매수는 뭐 고려아연이 순매수 1인데 350억이니까 오늘은 뭐 코스피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갖다 붙이기에는 좀 애매한 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게 이제 코스닥 쪽인데,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2차전지, 예, 에코프로, 두 종목을 2,800억 정도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가 좀 깔려 있었고, 근데 제약바이오는 종목별로 엇갈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2차전지 집중 매수하고, 그 외에는 뭐 그냥 종목들별로 쭉 뿌려서 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들이 원체 많이 샀잖아요. 오늘 매수한 거 보면 그냥 시가총액 상위를 그냥 쫙 뿌려서 산 거예요. 예, 뭐 매수 쪽 보면 시가총액 상단 쭉 뿌려서 샀구나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1,000억 원 이상 매수한 종목이 7개가 들어왔거든요. 보통 순매수 1위가 1,000억대 나오면 그 다음에 한두 개 나오고 끝나는데, 오늘은 1,000억대 매수한 게 7개가 나왔다. 그리고 모두 다 시총 탑10 안에 들어간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그냥 코스닥 다 담자. 그냥 시가총액 상위는 그냥 다 담아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온 날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그 미국 증시에서는 트럼프가 자꾸 변수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캐나다 이런 변수들 자꾸 만들고 있어서 이게 혹시 좀 시장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빅테크의 어떤 흐름이 좀 살아나게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증시는 IT 버블 이후에 코스닥 지수가 최고치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50까지는 좀 수월하게 간다고 보고, 1050에서부터 1100은 좀 치열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이게 돌파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주도주가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같이 종목들이 그냥 일제히 다 올라가고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코스닥 쪽에서도 메인 주도주가 뭐가 되는지 이걸 탐색하는 과정이 좀 나올 거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로봇, 제약바이오, 반도체 등등의 종목군도 쫙 있잖아요. 뭐 게임주도 있고 엔터주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일단 구도상으로는 최상단에 있는 4개 업종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이제 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메인이 되느냐 이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코스닥이 얼마나 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코스닥은 PER이나 PBR 이런 거 가지고 따져보기가 어려워요. 뭐 코스닥이 엄밀하게 봐서 뭐 실적 때문에 어마어마한 실적이 기반으로 돼서 코스닥이 올라간다 이런 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코스닥 종목들이 뭐 자산 때문에 올라가거나 그런 것도 또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은 정책 플러스 유동성이거든요. 돈이 계속 들어오느냐, 다음에 이제 정책이 뒷받침되느냐, 이거 가지고 밀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대신 좀 뭐 어느 정도 상승률이 나오더라, 이거는 가늠은 됩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코스닥이 올라갈 때, 한번 강세로 돌아서게 될 때 한 사이클은 보통 PBR로 2배 정도 역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보면은 1400에서 1500 정도는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나중에 또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보긴 해야 되는데, 코스닥이 만약에 여기서 분위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면 일단은 이제 1400, 1500 정도까지를 최대 상단으로 놓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이제 그때 가서 또 보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정도는 좀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은 뭐 실적, 자산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정책 뒷받침, 그 정책을 보고 돈이 들어오느냐 이런 걸 가지고 봐야 되는 거라서,
예탁금은 조금 늘다가 좀 주춤하긴 하거든요. 조금 다시 줄긴 했는데, 예탁금이 만약에 이번 주 다음 주에 코스닥 시장 이걸 보고 놀라고 기대하면서 100조 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생각보다 코스닥이 좀 강해지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단기적으로 10% 넘게, 11% 넘게 코스닥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장주가 그때부터 좀 티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중하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특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